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화콘텐츠학과 이종우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긴장이 돼갖고요, 지금. 특히 이 카메라가 딱 있는 순간, 딱 들어와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 벌써 딱 움츠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카메라 뒤에서 뭐 액션, 뭐 오케이,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카메라 앞에만 서우면 오금이다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쏟아부었던 잘했나 못했나를 다 업보로 이렇게 대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영화를 해보겠다고 대사를 한 줄 받아서 촬영장에 가서 그 대사를 하는데 한 서너 번 하고 대사가 짧은 대사였어. 그 자리에서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너무 긴장이 되고 그래서 혹시나 오늘 말하는데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하고 있거나 하면 제 탓이 아니라 얘 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 명칭이죠. 이
법문이라는 법회라는 이 명칭부터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어, 너무 이 값진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이 되고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있다라는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불교와 문화 콘텐츠의 융섭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요. 문화 콘텐츠 학을 하는 입장에서 종교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 유명한 사회학자 이런 거죠. 누가 얘기했는지 벌써 헷갈리죠 지금. 이게 가장 변하지 않는 그 집단, 조직, 사회라고 사회학에서 나온 얘기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군대 안 변하죠. 특히 그리고 학교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냐면 우리 저희가 3기도 했지만 변화가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문화 콘텐츠라는 영역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늘상 새로운 것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술을 공부했지만 근대 예술학에서는 독창성 혹은 이제 새로움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뭐 지향점 내지는 지표 같은 게 되는데요. 문화 콘텐츠도 물론 예술과 아주 유사하고 굉장히 많은 영역이 겹쳐 있습니다. 약간의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과 한 학생이 석사 논문을 썼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썼어요. 지루함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인간이 지루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유행이 변하고 새로운 걸 찾는데 이건 예술에서 지향점을 찾는 독창성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향유자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가가 왜 계속 변하는가 하는 건 독창성, 새로움 플러스 지루함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라는 영역이 이 부분에서 참 운신하기가 좀 다른 어떤 그 사회보다 영역보다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다른 여타의 종교들하고는 좀 특별한 위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화 콘텐츠를 할 때 불교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문화 콘텐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문화 콘텐츠라는 것 안에서 이제 종교와 얘기를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화 콘텐츠를 얘기할 때 또 하나 꼭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마치 문화 콘텐츠의 전문가인 양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또한 다 저에 못지않는 전문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같이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화 콘텐츠 안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여러분들 일상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만 학제에서 학술적으로 어떻게 논의되어 왔고 어떠한 특징들이 언제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혹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일 뿐 문화에 대해선 여러분들 문화가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문화 콘텐츠가 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각자 어떤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문화 콘텐츠가 나에게 가치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각자가 좋아하는 문화 콘텐츠 영역은 저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다 자기가 사랑하는 영역은 저보다 훨씬 더 월등히 전문가입니다. 심지어는 가끔은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저희 조카들하고 얘기할 때 들어보면 제가 배웁니다. 저런 것 때문에 저 나이 또래에 저런 콘텐츠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 각자 초등학교 전인데도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체계화가 다 되어 있고요. 아주 면밀한 계보적 파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각자 다 전문가다. 다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한다든가 보편적인 체계를 좀 잡는다든가 혹은 그거 관련돼서 좀 학술적인 연구들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문화 콘텐츠에서 학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불교와 문화 콘텐츠를 얘기할 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요번에 나온 그 작년도를 그러니까 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이제 보통 이제 그 설문조사 같은 건 발표된 전회 것을 이제 하게 돼서 그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불교라는 종교를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 있어 하는가, 좋아하는가라는 측면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많은 우리 불교 신자들이나 혹은 또 이제 관계자분들이 불교의 중흥이 다른 종교만 못한 것 같다. 뭐 최근 들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들이대는 겁니다. 지난번 학술대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장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년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불교 신자가 줄어요? 이 얘기를 하세요. 다른 종교도 신자가 줍니다. 다른 종교도 줄어요.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가 설문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가도 개신교가 많이 주춤을 하죠. 별로 안 늡니다. 그러나 불교는 5%가 넘게 확 작년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부정적으로 느끼는가라는 것도 또 따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개신교 원불교는 60%에 가깝게 별로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별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불교는 아까 높은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감정이 30%가 채 안 됩니다. 가장 낮습니다. 무슨 얘기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호응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준 사람 중에서도 점수를 해보면 그닥 부정적이지가 않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불교의 문화적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신도는 혹은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히 젊은 세대들, 여기 지금 젊은 20대, 30대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 조사해 보니까 연애도 50%밖에 안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20대, 30대들이 아주 선명하게 자기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걸 그 윗세대들보다 주저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진로는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나의 삶의 지향점은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앞세대들보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경향이 앞세대들보다 주저합니다. 그런 측면이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호감도가 높은 건 정말 대단한 거다. 종교라는 영역, 불교라는 영역에서는 호감도 갖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라는 영역에서는 호감도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당장 종교적 행위를 하고 우리가 불교적으로 뭔가 법회를 하고 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우리의 일상에서 불교가 옆에 있는 게 그닥 부자연스럽지가 않아. 불교라는 게 우리 옆에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지. 거부감 없어. 이렇게 녹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교는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삶에 녹아 있는 측면에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최소한 불교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우리 삶과 가깝게 있고 붙어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녹아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불교와 한국 문화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국제 불교 박람회를 주관했던 이제 불교 신문의 기자하고 이제 담소를 좀 나눴는데 핫했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핫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후 2시에도 입장을 못해서 줄을 세웠대요. 오후 2시에도. 예상 인원의 4배 정도가 와서 입장을 시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공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훨씬 넘어서 오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 이 기사들인데요. 제목들을 보면 벌써 힙하죠. 극락도 낙이다. 범뇌 멈춰. 뭐 이런 거죠. 힙한 불교, 힙불교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다음에 뉴진 스님도 있지만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며들다. 예. 불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참 안 붙을 것 같은데 힙하다라는 말과 불교라는 말 붙여가지고 이제 힙불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제 그 다양한 것들이 마치 테마파크나 놀이공원 같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재밌고 즐거운 곳?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요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 기사를 하나를 보니까요. 되게 무척 기사를 보면서도 재밌어요. 이게 그 SNS에 올라온 글들을 봤는데요. 이런 티셔츠도 뭐 수행 정진하면 돼라는 티셔츠 문구도 있고요. 뭐 깨닫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여기 재밌더라고요. 무소유로 갔다가 풀소유로 왔어요. 이런 게. 요런 것들이 이제 힙함이구나.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다 있음. 참 그 구성 잘했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걸 모르면 임영웅 부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다 있어. 근데 그 안엔 아, 볼거리 뭐 닭이 차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불교 박람회 나 힙합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문화 콘텐츠가 같이 융합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화라는 영역에서 호응을 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종교라는 영역과 같이 결합을 할 때 이런 과감한 시도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힙하고 재밌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힙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 기사들을 보면요.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구나. 그리고 그걸 우리 불교에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불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토대가 이런 걸 해주구나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보면요. 위로, 공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위로와 공감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불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위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이 기사들에 있는 얘기입니다. 위로, 공감. 지금 여기는 이제 MZ 세대 뭐 힙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MZ 세대들한테 필요한 게 위로, 치유, 공감 이런 건가 봐요. 그게 구체적인 생활적 실천으로 나오는 게 채식 좋아한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게 그러한 생각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실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교가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불교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의 아주 중요한 영역 위로 공감 이거는 문화 콘텐츠 예술에서도 예술 문화 콘텐츠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하는 카타르시스 같은 거죠. 어떤 작품을 보고 나왔는데 너무 슬퍼서 펑펑 울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출근할 맛이 나는 거. 비슷한 얘기는 이제 문화학자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스튜어트 홀 같은 사람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래식한 예술, 흔히들 저는 그 용어가 정말 싫은데 뭐 고급 예술 혹은 순수 예술이라고 이제 저는 순수 예술보다는 베냐민의 표현처럼 예술지상주의 예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유행하는 유행가 이런 것들을 다 비판했습니다. 유행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계보도 없고 족보도 없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런 노래와 춤들을 얘기를 할 때 스튜어트 홀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당신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저녁에 힘들게 일하고 그 영국의 펍이죠. 펍에서 그 맥주를 아버지 친구들하고 퍼마시면서 왁자지껄 부르던 그 노래 그 노래가 11시 12시 되면 눈물이 질펀하게 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만 그걸로 주무시고 다음날 또 가족을 위해서 탄광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 어떤 클래식보다 그 노래가 자기한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경지가 높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우리 불교가 애초부터 했었고 지금 잘하고 있고 그게 문화 콘텐츠와 만나면서 정말 요긴한 정말 유효한 정말 가치 있고 의미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불교가 얼마나 힙해졌냐면 이제 부처 핸접 여러분들 부처 핸접도 있고요. 그 어른들한테는 설명해야 합니다. 부처 핸접은 뭔지 부처 핸섬은 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음 이의어를 갖고 하는 언어 유희입니다. 뭐냐면 식약청에서요. 여러 부처들 정부 부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는 여러 부처들이 연합해서 재활용을 잘하자라는 캠페인의 문구입니다. 부처 핸접. 아무도 태클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태클 걸지 않습니다. 재밌네. 부처님을 그렇게 갖다 붙여도 되네. 동음이의어를 갖고 하는 언어 유희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고 쓱 웃으면서 그래? 그럼 재활용 한번 더 해볼까?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대표적인 저는 이제 이 위로 뭐 이런 걸 주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 뭐 문화 콘텐츠 아니에요. 뭐 우리 다른 뭐 관광 상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불교 예법이고 예식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MZ 세대들한테 필요한 문화 콘텐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게 템플스테이라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월드컵 때 직지사에서 시작했다고
근데 이거 제가 아직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료를 찾아보지 않지만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고 몇 개의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을 잡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월드컵 관광 월드컵이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조금 더 특별하게 제공할 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한국형 템플 스테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있었는데도요, 640만 명이나 했고요. 외국인도 약 11% 정도가 하고 있고, 지금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외국인은 한국인은 한 명도 없는 날이 있어도 외국인은 꼬박꼬박 소수라도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무언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공감을 얻어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걸 우리 불교에서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애초에 있었던 한국 문화 속 불교의 위치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딱히 부정적인 감정도 가장 적다. 이 문화적 토대가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불교 문화 콘텐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불교 미술, 뭐 불교 음악, 사찰 건축, 뭐 불교 의식도 있죠. 불교 축제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안에서 보면 이제 원래 전통적인 기법하고 현대적인 뭐 기법을 활용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요건 불교 안에서 문화 콘텐츠를 향하는 어떤 그런 요소일 것이고요. 혹은 예술을 향하는 요소일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들이 있죠. 문화 콘텐츠에서 불교를 살짝 접목시키는 것도 있을 겁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춤, 공연 중에 있고요. 요즘 연예인 요즘 저기 그 BTS에 누가 그 여수 향이람 갔다 왔다고 해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문화재 복원, 뭐 문화재 디지털 재현 관련해 갖고 이제 VR이나 이런 것들도 많을 겁니다. 이외에도 부수히 많습니다. 템플스테이, 음식, 요즘 음식, 요즘 K푸드 핫합니다. 아주 음식, 수행, 뭐 한복도 있는데 또 승복도 있을 수 있고요. 수행, 명상,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이제 시 소설 같은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꼽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화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불교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지만 닮아야 놀자 뭐 이런 영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속의 중요한 상징 같은 걸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VR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뭐 가상 사찰이라든가 뭐 축제는 가야 제맛인데요. 그래도 일단 VR로 뭐 이렇게 그 제페토 같은 데서 이제 해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노력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향유자의 참여 체험들을 더 늘릴 수 있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그 디자인에서는요, 만다라 같은 생각, 프랙탈 구조의 저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벽지, 뭐 이런 것들에 애초부터 굉장히 많은 모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상징성들을 생각해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낼 수 있는데 어떤 게 그럼 구체적으로 있을까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찾아와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짧습니다. 광고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유튜브로 연결되면. 네. 부처님 종교 전환에 드러난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종교세계 짙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란 영역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것으로 녹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댓글, 이 편집하신 분이 이 제가 유튜브에 있는 이
그 콘텐츠거든요. 편집하신 분이 어떤 분이 요 댓글을 가장 마지막에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불교인이건 불교인을 떠나서 이 콘텐츠 안에서 바로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그것이 감동을 배가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 불교의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게 있다면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접근도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네팝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네팝은 뭐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많은 걸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느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 이제 우리는 예술을 다 합니다. 뭐 예술 그럼 거창한 것 같지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합니다. 친구에게 연애 편지도 쓰면서 소설을 쓰기도 하죠. 친구에게 연애 편지는 좀 그렇고요. 연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면서 소설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쓰다 보면 소설이 되고 있어요. 그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겁니다. 예술의 기원에 관한 인간은 왜 예술을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주 원시시대로 따져가야 되니까 이거 정확한 건 아니고 다 썰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의 기원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의 제사를 지내거나 자기의 생존을 빌 때 그 행위가 의식이 되고 그 의례가 예술로 발전한다. 유희 기원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재밌게 친구하고 놀다 보면 그 안에 규칙이 생기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그게 노래가 되고 뭐 춤의 어떤 형식이 되고 뭐 이런다라는 설도 있어요.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 기능기월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산크리스터 우리 불경도 많이 그렇게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인도의 사례를 보니 그러니까 글자를 쓰지 않는다고 쳤을 때 전하고자고 하는 말에 은유를 붙이니까 수천 킬로가 떨어진 데까지 가서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되더라. 그래서 기능기원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요즘 힙한 힙합이라든가 랩이랑 우리 불경이랑 잘 붙는구나. 특별히 잘 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편향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 불교가 오늘날 문화 콘텐츠,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하고 잘 접합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구나. 위로 공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노래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모험? 조금만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훨씬 더 잘 붙고 지금 사람들의 삶에서 훨씬 더 호감이 있으면서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라서 그런 부분도 특별히 연구를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요건 제 정말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쿵푸 허슬이라는 장면인데요. 열애 신장입니다. 그, 그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 정말 재밌게 아무런 거리감 없이 등장하는 문화 콘텐츠에서 불교가 뭘까 해서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서유기에서 첫 장면이 서유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아시죠? 서유기가 어떻게 이 아시아에서 가장 이게 유럽의 피카소에 견줄만한 사람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삼장법사님께서 PPL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도 그 가장 유명한 얘기, 그러니까 중국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서유기, 삼국지보다 서유기를 꼽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접했던 것들이니까. 서유기 첫 장면, 부처님과 손원공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손원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겠다. 끝내 가가지고 기둥을 봅니다. 손오공이 여기가 세상의 끝이구나. 근데 부처님 손가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녹여낸다고 해서 누구 하나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녹아 있는 모습들이고요. 요거는 요번에 불교박람회 홈페이지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마치 게더타운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세대들이 감각적으로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웹사이트 자체가 이제 메뉴 구성이 게더타운의 어떤 한 장소인 것처럼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불교라는 게 사상적인 측면 혹은 어떤 그 영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날 여러 문화 콘텐츠하고 굉장히 잘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불교에서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불교 문화 콘텐츠라 하면 불교의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도 성립한다. 문화 콘텐츠에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소재가 됐든 뭐 배경이 됐든 세계관이 됐든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다. 그래도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불교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포용용 그다음에 통불교 정신 같은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이것도 콘텐츠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도리사를 갔을 때 찍었던 풍광인데요. 이런 풍광이 아주 그 도리사에서 그 구미의 금오산과 그 넘어 저 넘어 그 가야산까지 아주 좋은 풍광으로 있는데 그냥 이 자체로 우리 대한민국 사찰들이 죄다 스펙타클, 풍광의 스펙타클이라는 콘텐츠를 안고 있구나. 이것만 갖고도 그냥 문화 콘텐츠고 문화 콘텐츠의 스펙타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요건 지난달에 직지사에 갔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예불을 드린다고 해서 무척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면 만약에 어디 가서 누가 4시에 뭘 하자 그러면 밤을 새야 가능한 사람인데 근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물론 전날 좀 일찍 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 혼자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예불하기 전에 그 목탁을 들고 저기 사찰 경내를 쫙 돌고 그걸 이제 도량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고를 치시고 모고를 치시고 운판을 치시고 범종을 치시는 순서로 예불하기 전에 4시 예불하기 전에 의식이 있으셨는데 그걸 전 처음 봤습니다. 저녁 때 하시는 건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새벽에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사찰 경내에 이걸 행하시는 스님과 저만 딱 있는데 처음엔 찍을 생각을 못 했어요. 찍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중엔 이걸 나만 보고 있나? 이걸 왜 나만 보고 있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법고도 저 치시는 분의 기분 누가 치시느냐에 따라서 어느 사찰에서 어느 시기에 치시느냐에 따라서 더 나가서는 그날 그분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매번 다른 콘텐츠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4시에 이걸 본다라는 건 특별한 경험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조명도 없이
이게 봤더니요. 영상을 찍긴 찍었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새벽 4시에 청량한 새벽에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사찰 경내에 다들 이제 자고 있거나 할 때잖아요. 그때 목탁부터 시작해서 사찰 경내를 쫙 도는 그 소리부터 그 자리에서 그 산의 어떤 그 뭐 냉기 아니면 냉기, 뭐 한기 아니면 한기 같은 어떤 그 굉장히 정신 바짝 나게 하는 그런 온도부터 그다음에 그 가볍게 이는 바람까지 느끼면서 이것들을 보는데 정말 이거 제가 찍지 못해 법고를 치시는데 이게 예술인 것이고 이게 종교인 것이고 이게 문화 콘텐츠가 인 거구나. 모든 게 융섭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해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새벽 예불 전에 이 준비하시는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저게 그리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종교 군대 학교가 제일 안 변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음식을 보고 싶으면 사찰 음식 가시면 됩니다. 가장 안 변했습니다. 혹은 제사 음식을 보시면 됩니다.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를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고춧가루 넣기 전부터 제사 음식을 했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안 넣습니다. 가장 오래된 변함없는 의식, 예술, 콘텐츠 이런 걸 보고 싶다면 4시에 예불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느껴보시고 감상해 보시고 그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현장성, 뭐 음악성, 그다음에 전통성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저에게 되게 하루를 그냥 혹은 삶을 확 트여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한번 겪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요 영상으로는 그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번잡스러운 얘기를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